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개인 편의점 채널 개편입니다. 헬로 건어물 거래처 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요즘에 전반적으로 헬로 건어물 거래 현황에 대해서 좀 크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요즘 저희가 가맹점이 6호점까지 생겼고요. 뭐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납품 같은 경우는 거래처도 한 대략 40에서 50군데. 오늘도 신규 거래처가 하나 생기셨다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매일 거래처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칙이 동에 하나만 들어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걸 가장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거래처도 많이 늘어났고. 직접 다 포장하시는 거잖아요. 와, 엄청 바쁘시겠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직원도 한 명 고용을 해볼까 생각도 하고, 확장 이전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가맹점 5호점까지는 이제 가맹비 면제로 그리고 네. 자율성을 부여하는 식으로 네네. 추진을 했었는데 네네. 그럼 이제 6호점까지 늘어났으면 가맹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등록을 할 겁니다. 확장 이전 때문에 잠깐 미루고 있거든요. 지금은 가맹비 200만원, 그리고 월정료 15만원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대신 저희 인테리어를 써주셔야 같이 이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부분을 이제 점주들한테 자율성 없이 무조건 본사 방침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해주셔야 가맹할 수 있다. 네네, 맞습니다. 왜냐면 건어물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가 꼭 필요하고요. 건어물에 대한 브랜딩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건어물들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깔끔한 매장을 손님들한테 어필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들을 많이 보셨지만 똑같은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아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혹시 어떤 건가요? 일단은 상권을 봐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건어물은 A급, B급 상권도 필요 없고 한 C급 상권이면 충분히 먹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책임 소재, 좀 책임져라. 아이고. 상권을 네가 봐주고 네가 오픈시켜주고 네가 책임져, 장사가 안 되면.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 많이 계셔요. 근데 인생을 책임져 달라가 그럴 수가 없으니 근데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또 불안하고 이쪽 네. 계통을 모르시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장사는 점주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좀 도와주는 것 뿐이지. 네, 잘할 그렇죠. 수 있도록. 네네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 건어물이 다들 A급 상권, B급 상권 정도 들어가시려고만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러지 않아요. C급 상권도 충분히 잘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편의점이라고 하면은 그 반경에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어물은 거의 동, 또 많게는 구, 또는 시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메인 상권이 아니더라도 잘 돼요. 네. 다 멀리서부터 찾아올 수 있는 특성화가 되는 상품이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호프집들이 납품받는 곳이 많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어떤가요? 되게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매출을 뽑아보지 않지만 발주서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발주 주기도 한 번 거래했던 곳은 점점 짧아지고,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발주했던 곳이 3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주기가 좀 짧아지고요. 개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럼 주로 호프집으로 납품되는 건어물 가짓수가 대략 몇 가지 정도 될까요? 많은 곳은 80까지도 나가고 있어요. 견과리 포함해서. 그리고 보통 주력 상품 나가는 데가 거의 한 30까지. 네, 그 정도 나가고 있어요. 가장 핫한 게 패스트리 요즘인데, 네. 짝퉁이 되게 많아요. 네, 그만큼 잘 나가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저 아시는 분들도 인터넷에서 패스트리 사 먹어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자신있게 얘기를 해줘요. 전혀 맛이 틀리다. 품질 자체가 틀리다. 우리보다 좋을 수가 없다. 자신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상호하고 이거를 밝힐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정품입니다. 정품 패스트리입니다. 패스트리 잘 나가는 곳은 일주일에 발주량 보면은 한 700봉? 패스트리 한 정도만. 일주일에? 네네네. 인근 근접한 저희 납품처가 있는데. 네. 호프집에서 700봉지를 판다. 일주일에. 참고로 그 호프집이 아니에요. 편의점 마트 같은 곳인데 패스트리가
그러면 호프집에서 이 패스칩이 조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더라도 살짝 볶아주는 정도. 그냥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전자레인지 살짝 한 10초 정도 데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럼 판매가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손님들한테 파는 가격. 저희가 타입이 150g 타입이 있고 200g 타입이 있는데요. 150g은 한 11,000원 정도 팔고 있고 200g은 한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건어물을 약간 조금 밑을 보신 분들 계시지만 건어물이 생각보다 이게 저희 거는 정품이다 보니까 단가가 나가요. 그람수가 200g이면 뒤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150g짜리예요. 그러면 200g짜리는 사이즈가 여기서 이렇게 더 커요. 정말 양이 많아요. 지금 이 150g도 양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혼자 한 번에 다 못 먹어요. 맞아요. 근데 200g짜리 이것보다 더 크거든요. 포장도 더 훨씬 더 크고 훌륭하죠. 네. 근데 이게 지금 호프집에서 12,000원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마진은? 네, 일단 프로모션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품목에 100봉 이상 발주 주시면은 상품 DC를 해드려요. 네. 그러면 거의 한 봉당 4,5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판매 마진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 적은 마진이 아니에요. 조리 작업이 크게 안 들어가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도 줄였다는 분도 계셨거든요. 네, 실제로. 그건 진짜 좋은 건데요, 그거는. 네, 4명에서 일하는 거를 이 건음을 취급하면서 3명이 일하게 됩니다. 애초부터 원하던 방식이 그런 거잖아요. 네. 물건비 줄일 수 있는 방식. 네. 그리고 노안주 팀도 없어졌다고 하고, 나가실 때 이제 한 봉씩, 두 봉씩 테이크아웃으로 사가시기도 하고, 술을 홀에서 안 드시더라도 그냥 건어물만 사러 오신 분도 꽤 계신데요. 그 매니아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장점이 있다고 봐요. 네. 나가는 문 쪽에 저런 거 쇼핑백 옆에 진열을 해놓으면은 네, 그렇죠. 또 한 잔 먹었을 때는 나가면서 이거 뭐냐고 하나 달라고. 네, 맞아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추가 주문도 좀 많은 편이라고. 일단 저희처럼 건어물을 호프집 이런 방식으로 해주는 데는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흔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일반 인터넷에서 사는 거하고는 네, 또 품질이 틀리니까 손님들이 먹어보면 바로 알아요, 이거는. 네, 맞아요. 확실히 조금 다르다고 말씀도 그렇죠. 드리고요. 거의 반생물이기 때문에 방부제가 없어요. 좀 더 맛있죠. 그 시중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딱딱한 건어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건 말랑말랑한 느낌이라고 할까? 네. 맛을 못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쫀득쫀득한 건어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덧붙이자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마트랑 뭐가 달라요? 마트는 정말 딱딱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OEM 방식으로 찍어내는 네. 88 바코드라고 하는데 대량 생산하는 건어물이고요. 저희는 방부제도 없고 촉촉하고 그래서 완전 다르고요. 실제로 마트에서도 팔지도 않아요. 근데 한 번씩 이거 봤다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거를 보시면.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진미채는 팔겠죠. 그렇죠. 네. 오징어채, 진미채, 네네, 그런 종류. 먹태 이런 거 비슷한 거는 나오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제가 주로 관여를 해가지고 편의점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꽤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편의점 납품하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을 한번 하잖아요. 총 16가지만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품목을 더 늘리면 훨씬 더 강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마진이 일단 좋아요. 저희가 나가는 단가하고 편의점 판매 단가 보면은 웬만한 공산품보다는 훨씬 더 좋은 마진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괜찮은 방법이 같고요. 편의점 기본적으로 객수가 많기 때문에 저는 잘 될 거라 봐요. 저희 헬로 고등부를 취급하시면서 일부러 찾아오시는 편의점 손님이 꽤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네. 아직 여름이 안 됐기 때문에 맥주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거든요. 네네. 이제 점점 6월달 들어서니까 7, 8월 되면은 지금보다 발주량이 늘을 것 같아요. 편의점은 제가 이제 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6가지만 나가는 거는 제가 정한 거예요. 제가 이제 편의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공간 활용도에서 더 늘어나면은 물론 잘 팔리긴 하겠지만 또 다른 상품들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냉장고 한 칸 정도만 진열을 하시는 걸 요구를 한 겁니다. 특색 있는 편의점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편의점하고 이제 호프집을 알아봤고 기타 이제 샵인샵 개념으로 다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도 들여놓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매장들은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아이스크림 매장이 있는데요. 아이스크림보다 저희 건어물이 더 잘 팔리는 매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맥주를 들여놨어요. 아. 그 사장님이.
네, 발주도 원래는 거의 3주에 한 번씩인데 요새는 거의 2주에 한 번씩 발주를 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맥주랑 과자랑 초콜릿 이런 거 취급하는 데도 많거든요. 네, 있죠. 예. 네네. 그런 분들이 또 활용하시면 훨씬 괜찮을 것 같아요. 또 LED로 진열해 놓으면 고급스럽고 이쁘기도 하고. 네. 또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리자면 과일집이에요. 음. 폭발적으로 팝니다. 아하. 네, 어마어마하게 팝니다.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팔아요? 한 달 기준 봤을 때는 한 4,000봉. 4.5? 네. 4달러? 네, 4,000봉 정도. 그러면 대략 거기 사장님이 건어물로만 가져가시는 금액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대략적으로 진작으로 그러니까 한 봉에 3,000원만 남기고 판매를 하셨어도 600만 원을 버신 거죠. 4,000봉이면은 아, 그래? 1,200인데? 1,200인가요? 네. 건어물로만 1,200을 남긴다? 그러네요. 네.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대단합니다. 정말로 잘 나가요. 거기가 이제 제일 잘 팔리는 데죠? 거의 탑? 거의 탑이에요. 네, 거의 탑. 네. 그러면 매출 얘기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가맹점이든 거래처든 네. 이 건어물로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가는지 정확한 금액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느낌적으로 일단 판매처 전체적인 뭉툰 거에 대해 네. 말씀드릴까요? 꽤 도움이 된다? 그럭저럭 괜찮다? 어느 정도? 저는 꽤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아하. 네. 근데 이 조건이 성립이 되려면 조금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긴 해. 그건 제가 뒤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래 받으시는 분들 또 앞으로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 이 건어물을 가지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선 좀 요런 마인드 혹은 요런 진열 이런 고객 응대를 했으면 좋겠다. 팁을 좀 주시자면. 저희 거 건어물을 한번 취급하는 순간 저희 거 건어물이 필요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경쟁점을 이기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매장만의 특색을 갖추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특화를 시킬 목적으로 이걸 건어물 취급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것도 하나의 구색으로만 와서 건어물 손님도 뺏어오고 오뎅탕 손님도 뺏어오고 그럴 목적으로 가지신 분들은 좀 한 번 더 재고를 해봐야 되는 생각이에요. 우리 매장에서 팔 수 있는 구색을 맞춰야 오히려 손님들이 더 많이 와요.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로 건어물 가맹점이 생겼는데 손님들이 신라면도 원할 것이고 심지어는 담배는 안 팔아요? 뭐 라면 안 팔아요? 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손님들 요구에 다 맞춰주다 보면 결국은 이게 자파점이 돼요. 그러다 보면 신라면하고 담배는 팔리겠죠. 그리고 내가 당장은 몇천 원 더 벌 수 있죠. 하지만 나중에 건어물이 처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건어물을 취급하셨으면 이 건어물을 진짜 이 동네에서는 우리 거 건어물이 제일 좋아. 그런 생각을 마인드를 가지고 장사를 하셔서 버티셔야지 지금 당장 손님이 원한다고 해서 신라면 떼오고 당면 떼오고 담배 팔고 그러는 순간 이 건어물 특화된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백종원 선생님이 그랬다면 네 메뉴 줄이라 차라리 메뉴를 줄여서 더 전문성을 보여줘라. 네네 맞아요. 그 구에서만큼은 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제품이. 이건 장담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탑이라는 장점을 버리고 담배도 놓고 당면도 놓고 라면도 놓고 이래버리면 오히려 내 살을 깎아먹게 되는 거지. 내 장점을 퇴색시켜버리는 거지. 내 스스로. 네네. 저도 자영업이 20년 차잖아요. 네. 사실은 사업은 경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센스지 센스. 그렇죠. 많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특색이 없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특색을 내가 얼마큼 살릴 수 있느냐가 따라서 성공 여부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경력보다는 얼마큼 자신감 있게 팔고 전문점에 대한 구색이 갖춰져야지 신라면 놓으면 신라면 팔리겠죠. 하지만 그 손님이 다른 마트보다 신라면이 100원 더 비싸면은 그 마트에 사지 그 신라면 사러 건어물 치고 오진 않아요. 그 잠깐이에요, 잠깐. 이거를 못 견디면은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고. 이 뭐랄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주변에. 티를 안 낼 뿐이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웃을지도 몰라.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확실히 제 말이 좀 신빙성이 있을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 매장을 있을 때 뭐를 살리고 어떤 걸 서브를 넣어야 할지를 많이 구분을 해주거든요. 근데 건어물은 사업 파이가 작다 보니까 지금 당장 급해요. 그러니까 참치캔도 넣고 뭐 신라면 다 넣는단 말이죠. 그럼 편의점을 하셔야지. 그렇죠. 그렇게 편의점을 해야지. 건어물을 할 게 아니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당장은 내가 당장은 신라면, 진라면 팔아서 돈은 남겠지만 결국은 OEM 방식 찍은 공산품은 가격 싸움이에요. 옆에 마트가 100원에 더 싸게 팔면은 그쪽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신라면하고 진라면 재고가 쌓이고 건어물은 특색이 없어지고 그럼 망하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진리 같아요. 사업은 격려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것만큼은 다들 안고 가셔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주변에 장사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물건으로 이기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OEM만 씹어내는 거 더더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선 나만의 경쟁력, 우리 매장만의 차별화, 그렇죠. 네. 집중도, 건어물에 집중하고 똑같이 다른 데서 신라면 파는 거 우리도 똑같이 팔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욕심 내시는 분이 많이 계셔요. 저희 가맹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납품처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건어물 팔면서 오징어집도 팔고 신발도 팔고 아이고. 막 정말 그래요. 이런 분들 근데 그 발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어쨌든 팔리는 거를 놓으면 좋은 거니까. 하지만 네. 건어물의 가장 큰 장점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경쟁점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장점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그럴 거면 자파점을 할 것 같으면 편의점을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건어물도 놓고 신발도 놓고 자동차도 팔고 인력 파출소도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이제 납품처가 거의 40군데 50군데 넘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월세가 350짜리 저희 납품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 이것저것 다 파세요. 근데 건어물이 안 팔려요. 350이고 역 앞인데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발도 안 팔려요. 같이 안 팔리는구나. 왜 같이 안 팔린다니까? 아니, 네. 같이 안 팔려요. 지금 당장은 손님이 뭐 내가 내일 올 테니까 이것 좀 구해주면은 단돈 몇만 원 벌겠지만 그 손님이 다시 안 와요 이제. 왜? 옆에가 좀 더 싼데. 그치. 오늘 한 번 찾고 마는 거죠. 네, 맞아요. 오히려 그런 데는 정말로 안 팔리는 편이고, 월세가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500봉 한 달에. 아유. 왜냐면 그분은 아예 건어물로, 그냥 내가 최고 되겠다, 이 동네는 최고 되겠다 해서 건어물로 집중하는 거예요. 딴 거 안 팔아요. 잘하시네. 호프집인데, 그냥 우리 기본적인 오뎅탕하고 치킨만 좀 하시지, 그냥 건어물만 탁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동네에서 건어물을 하면 이즈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잘 팔려요. 전문성을 갖춘 매장이죠. 그렇죠. 근데 이끌려서 떡볶이도 해주세요, 뭐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아 이것도 없어 하다 보면 다 해주다 보면은 결국은 건어물에 처지게 돼요. 그러면 결국 일반 호프집 되는 거예요. 손님들이 원하면은 점주 입장에서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해주고 싶거든. 그죠. 저 같아도 그래요. 하지만 그걸 참아야 된다. 참아야 돼요. 네,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 건어물만 정말 전문적으로 취급하면 손님들이 시간이 갈수록 아, 저 집은 건어물은 확실해. 이게 나도 모르게 손님 입장에서 신뢰도가 쌓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월 매출이 한 5천만 원 이상 되는 호프집 사장님도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 사장님 말이 전 진리라고 봐요. 아니 월 매출이 5천인데 왜 나를 찾아왔을까? 근데 그 사장님 말씀은 그래요. 우리가 포차를 하고 있지만 옆에도 포차가 있고 또 포차가 아닌 곳도 오뎅탕을 다 판다 이거죠. 그 심지어 횟집도 오뎅탕을 판대요. 그 1층에 횟집이 있더라고요. 그럼 횟집에 오뎅탕이 있나? 그러니까 손님이 오다니까 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 다 오뎅탕이 있는데 그러면은 나까지 오뎅탕 팔아버리면 과연 이 사람들은 다음에 또 올까? 그럴 바엔 차라리 건어물로 아예 냉장고 계획은 한 6대 정도 쫙 깔아가지고 그냥 건어물이 그냥 몇 평 정도 되죠? 거의 50평 정도. 그래서 건어물 아예 특색을 해서 죽여버리자.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진짜 다 술에 취했어요. 떡볶이 주세요. 그러면 여기도 떡볶이 팔고 저기도 떡볶이 팔고 여기서 떡볶이 팔고 여기서 떡볶이 팔잖아요. 하지만 저희 장점 뭐예요? 돈이 하나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칙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 그 건어물을 쫙 깔아야 된다. 그분도 한 20년 넘게 술집 하셨어요. 하는 말이 다 똑같다 이거예요. 네, 다 똑같다. 하긴 호프집 메뉴가 웬만한 데는 다 비슷해요. 네, 다 비슷해요. 네. 한 10가지, 20가지 그 안에서 다 서로 나눠 먹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편의점하고 마찬가지네. 똑같은 상품으로 맛은 물론 조금씩 틀리겠지만 네. 어쨌든 메뉴 자체는 공통화되어 있죠. 그렇죠. 하지만 헬로우 건어물을 집어넣는 순간 차별화가 된다. 네. 우리 매장의 네. 장점이 될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그 사장님은 과감하게 나는 오뎅탕 안 할 거야, 이거 건어물 하게 되면. 네, 네. 왜? 어디 가든 다 똑같이 파는 오뎅탕인데, 굳이 나까지 오뎅탕 팔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 4개 업체가 있으면 4분의 1 쪼개서 오뎅탕 팔아먹기는 별로다. 차라리 건어물은 다 이쪽 와라. 그런 컨셉을 가지고 저한테 계속 전화 오시고 또 자주 찾아오세요.
그 호프집이더라도 그 동네에서 독점이다 할 때는 오뎅탕도 놓고 모두 놓고 떡볶이도 놓고 그렇죠. 그거는 오케이. 네네네. 하지만 주변에 다른 호프집이 있고 어차피 똑같은 메뉴를 파는 업종이 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서로 나눠 먹게 하지 말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네, 우리 매장만의 차별화를 둬라. 네네. 어떤 장사건 굳이 호프집 건어물 뿐만 아니고 이 장사의 법칙이라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서로 논아먹기 하는 거는 네. 피곤하게만 하고 스트레스 받고 얼마 남지도 않아 솔직히.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헬로 건어물은 그냥 봉지 뜯어갖고 접시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마요네즈랑 같이 드리면 돼요. 청양고추 좀 풀어가지고. 네. 그러면 하시고 싶은 말씀. 이것만큼은 오늘 영상에서 꼭 해드리고 싶다. 사실 지금 전자에 좀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어쨌든 건어물을 취급하는 순간 이 건어물로 승부를 보시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맹점도 계속 모집을 하고 있지만 책임 부재를 좀 많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사장님들 성공을 보장해드릴 수는 없어요. 문제는 하고 싶다는 의지와 그런 매력을 느끼셔야지 건어물은 C급 상권도 괜찮거든요. 네, 소문만 잘 나면 계속 찾아와요. 저한테 문의하신 사장님들이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 누구나 블루오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사업은 정말 블루오션 사업이에요. 정말 괜찮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럼 사장님 하세요 하면은 꺼려하고 있어요. 왜? 당장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픈하자마자 막 하루에 막 매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찍는 그런 업종이 아니다 보니 꺼려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가맹비 200만원, 부가세 포함하면 220이죠. 그리고 로열티는 22만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15만원을 해서 16만원. 깎아주셨네. 네, 그렇죠. 16만 5천원. 그리고 저희 인테리어 평당 이제 170만원. 장비까지 포함해요. 장비가 빠지면은 평당 한 135만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싸네요. 네, 그렇게 비싼 인테리어는 아니거든요. 퀄리티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 그럴 의사가 있으시면은 네,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처음에는 뭐 납품만 받으셔도 돼요. 근데 납품은 아무래도 단가가 틀리니까. 네, 단가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건어물 사업은 저뿐만 아니라 문의 전화 오신 사장님 전부 다 불러오신 사업이라고 원초 말씀하실 정도로 괜찮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 순간을 잘 참으시고 버티셔야 돼요. 네, 그러면 분명히 잘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편의점에서 납품받기 원하시는 분은 이쪽 위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클릭하시고 보신 다음에 연락처도 남겨놨으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호프집이나 다른 업종에서 납품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네. 뭐 최소 발주 수량이 50봉, 100봉지 발주하면 3% DC를 해드린다. 네. 그리고 발주하고 배송 기간이 며칠이죠? 보통 사장님 품 안에 들어올 때까지 네. 5일이 걸리는데요. 최대 5일. 네, 최대 5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먼저 저희 발주서를 보내드려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수량만 입력해주시면은 금액이 다 뜨거든요. 그리고 발주서 밑에 참조할 만한 사항은 다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면은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 선입금이 원칙이고. 네, 그리고 발주가 저한테 주시면은 DC할 건 DC 해드리고 다시 핑퐁을 한번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이 되면은 저희한테 입금해 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발주하실 때. 저희가 왜 손익금 받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 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스티커 생산을 해요. 근데 여기 갑자기 입금이 안 되거나 아니면 발주가 바뀌어요. 그럼 그 스티커를 다 버려야 돼요. 저희는요. 봉투까지. 네, 그 봉투를 재사용할 수가 없으니 선입금을 받으면 발주가 확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생산을 하죠. 그래서 제가 꼭 선입금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몇 번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반품은 안 되는 거고. 네, 반품은 안 되고요. 제품 파손이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추가가 많네요. 많이 있나요? 네. 왜냐면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네. 냉동 보관해서 택배로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받으신 사장님들은 최대한 그거를 빨리 냉장고 진열하시든지 아니면 일단은 냉동 한번 보관하셨다가 진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건어물은 냉동 보관하게 되면 그 물건 다시 새 걸로 돼요. 어허. 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살아나요? 거의 것도 살아나네. 거의 새 것처럼 되죠. 아하. 네. 사장님들 정확하게 손님들 대하실 때 환불 규정을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좀 힘들어요. 손님이 집에 가서 방바닥에 한 3일 놨다가 네, 맞아요.
곰팡이스럽네요 하면서 가져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클레임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딱 받으셨는데 안에 내용물이 있거나,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너무 죄송한 일이고, 환불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고객의 변심에 의해서 이게 환불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또 이걸 다시 해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주 많네요. 네. 건어물이, 생각보다 이거 드시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설사하신 분도 많이 계셔요. 체질이 안 맞아서. 네, 있어요. 네, 이 건어물이 좀 그렇더라고요. 확실하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뭐 과자나 뭐 라면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르게 우리 어릴 때 우유 먹으면은 꼭 그렇죠. 네, 쉽게 말해서 뭐 한국인들 장이라고 해가지고 우유는 네. 안 맞는다 하잖아요. 건어물도 있어요. 건어물 안 맞는 분들 드시면 설사를 하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판매처에 가서 내가 죄송한데 이 건어물 너무 맛있어서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설사를 한다. 좀 환불해달라. 이런 분들 몇 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환불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본인 체질이 그런 걸. 네. 근데 그거를 판매처에서 해결을 해주셔야지. 저희 본사 전화해서 고객이 이거 먹으니까 설사를 하는 사람이라서 저희가 환불해줬으니 바꿔주세요 하는 분도 계셨지만 그건 조금 불가합니다. 그렇죠. 저도 편의점에 가끔 뜯지 않았지만 한 하루 정도 지나고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저는 절대 반품 안 해줍니다. 고객 집에 가서 보관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고객은 당연히 잘 보관했다고 하겠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정확한 환불 규정이 필요하다고 네. 봐요. 여름철이다 보니 좀 더 유심하게 봐주시고 냉동 보관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냉장 보관 며칠 하고 냉동 보관 한 번 했다가 꺼내오면 네. 다시 살아난다. 네. 처음으로 돌아간다. 네. 여기서 업계 비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추가가 한 7개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말씀하시죠. 멸치하고 오징어가 그래요, 보통. 네. 다시 살아나는 거. 네. 멸치를 손님이 제일 많은 시간에 꺼내놨다가 손님이 빠지는 시간에 다시 냉동 보관하고 그걸 다시 꺼내고 햇빛에 장시간 말려서 생긴 게 건어물이잖아요. 썩을 일이 없어요. 네. 이거는 제가 추가를 좀 하자면 네. 아까 책임 소지 여부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질문을 하신다 네. 하는데 이 문제는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책임을 져줄 수가 없죠 당연히. 그거는 어떤 브랜드랑 계약을 하셔도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장사를 누가 대신해주지 않잖아요. 다만 장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뿐이지 직접 내가 팔아주는 건 아니니까. 네, 맞아요. 절대 그 책임 문제는 본사에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마음은 제가 이해합니다. 네, 물론 절실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부산이면 제 그 부산 상권도 모르고 그렇죠. 상권 분석 같은 것도 문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런 거죠. 한 5군데 정도 상권 분석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주시면 어디가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조언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결정은 못 해준단 말이지. 그렇죠. 그건 할 수가 없는 거고 해서도 안 되고 네. 사장님들이 겪어 나가셔야 되는 문제고 해결하셔야 될 겁니다. 이 책임 소지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개념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상권은 봐드릴 수는 있지만 결정은 못합니다. 네, 결정은 절대 못 해드리고. 안 되면 어떡하라고. 그렇죠. 원래 안 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잘 되면 더 가맹비 더 주실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최대한 납품 열심히 하고 네. 신선한 상품을 보내드리고. 그렇죠. 네. 요게 이제 본사에서 해줄 역할이고. 근데 오늘 폐수추리가 300봉 판매됐다고. 폐수추리만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만만해요. 싸지도 않은데. 양도, 근데 이게 비주얼이 좋고요. 네, 패스 보여드릴게요. 비주얼도 좋고요. 또 짭조름하고요. 말랑해요. 말랑말랑하니까 제일 만만하고요. 그리고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그 저희 정품이에요, 정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정품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딴 데는 짝퉁이고 여긴 정품이고. 우리나라에서 폐수추리를 취급하는 수입하는 업체가 단 한 군데입니다. 그 외에 루트로 가져오는 것들은 의심할 필요는 네. 있죠. 네. 정식적인 루트로 오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 폐수추리는 국산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 수입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딱 한 군데만 수입을 관장하고 있다. 우리는 그곳을 통해서 거래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식적인 루트가 아닌 데로 들어오는 거는 아무래도 보관 상태가
그렇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제조되는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제조사는 어느 정도 투명한 것 같아요. 이게 법조상이니까. 허가를 받고 하긴 하겠죠. 하지만은 이제 어쨌든 정품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딱 출시했는데 여기서 이제 따라한 거죠, 이제. 예, 따라한 거고, 오징어 질도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똑같은 패스츄리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이름. 네. 우리 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생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어물 시장이 아직 법제화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라이벌은 아니지만 다른 건어물 프랜차이즈 회사를 봤는데 국내산 오징어 잎을 너무 싸게 파는 거예요. 오, 그럴 수가 없는데 이 가격에 이렇게 팔 수가 없는데 어떻게 팔지? 이상하다고 봤더니 국내산 3%, 아. 중국산 42%, 아. 베트남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국내산이라고 그냥 겉에 크게 적어놓은 거야? 네.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저도 너무 이게 건어물이 너무 다양한 위치에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 좀 나름 뭐 괜찮은 이제 프랜차이즈인데, 국내산을 어떻게 저거 가격에 팔까 하고 저도 유심히 봤더니 다르더라고요 또. 저도 어느 브랜드인지 알 것 같아. 아 그래요? 먹어봤거든. 아 가서 먹어봤거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서 이 성분을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보통 우리가 오징어를 벌크를 떼면은 중국산 10kg, 베트남산 10kg, 뭐 칠레산 10kg 이 끝인데 봤더니 막 칠레산 20%, 베트남 30%, 국내산 뭐 10%. 짬뽕을 했네. 왜? 한 봉지에. 네, 근데 그런 업체가 있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그냥 어떤 제조사에서 다 여기저기 받아다가 짬뽕 해가지고 포장했나고.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저 놀랐어요, 저도. 그러면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살짝 상품 좀 떨어지는 거 그냥 싸게 받아다가 짬뽕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의심이 가네요. 근데 그거를 이제 소분하는 것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작업이니, 이 제조사가 있는데, 워낙 이게 숨겨진 제조사도 많고, 일단 숨겨놓고 허가를 받았겠죠. 그때도 막 그래요. 제가 너무 이해를 안 갔어요. 이건 뭐 편집해 주시겠지만, 400g에 오징어 잎을 국내산인데 12,000원에 파는 거예요. 아이고. 저희는 15,000원 파는데, 절대 그 가격이 될 수가 없는데. 네, 절대 될 수 없는데, 그래서 봤어요. 봤더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국내산 100% 국내산 15,000원인데 거기는 국내산 뭐 3%, 칠레 2% 막 해가지고. 그럼 당돌한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우리 헬로 건어물은 정품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뭔가 핵심적인 포인트를 찍어주잖아. 어떻게 믿죠? 일단은 저는 수입원이랑 거래를 하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정식적인 루트로 거래를 한다. 네. 우린 정식적인 거래 루트를 통해서만 물건을 받는다. 수입을 해온다. 계산서 발행이 되는?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고. 그럼 네, 마무리 하시죠. 네. 아마 편집 많이 해야 될 거야. 네. 네, 그럼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 얘기만 한 30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아서 제가 편집할 테니까. 네. 대표님 연락처 마지막에 남겨놓겠습니다. 연락 많이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하려고 하니까 점점 길어지는 거야. 아이고. 이제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 너 진짜.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왜?